네, 2022 에듀테크 코리아 포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 세션이죠. 세 번째 세션, 미래교육을 시작하는 사람과 기술의 아우름, 디지털 플랫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A3, 미래교육을 시작하는 사람과 기술의 아우름, 디지털 플랫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듀테크는 그동안 우리 교육이 소원했던 개별 맞춤형 교육, 몰입학습, 인포멀 러닝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디지털 전환이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혁신 기술에 대해서 기대가 크기도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교육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 그 자체보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소통을 통해 협력을 지원하고 동시에 컨텐츠와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우리가 최적화된 교육을 시도할 수 있게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아마 근본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포괄적 기술과 데이터, 컨텐츠 그리고 교육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한데 모이게 될 초연결의 공간, 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우리가 그동안 요원했던 완전히 새로운 교육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지 세 분의 연사를 모시고 발표를 들으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로는 교육부 미래교육체제 전환 추진단 디지털 인프라 구축팀 이정석 팀장님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네, 잠시 후에 발표를 듣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로는 구글 for Education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이사로 계시는 콜린 마슨 연사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콜린 마슨 이 총괄 이사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실시간 연결이 불가한 관계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전 녹화 발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사벌 초등학교에서 김동준 선생님 현장에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 번째 연사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역시 여러분의 의견과 또 응원, 또 메시지, 질문은 이 모두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뭐 깜짝 이벤트를 통해서 선물 주는 그런 시간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교육부 미래교육체제 전환 추진단 디지털 인프라 구축팀 이정석 팀장님이 첫 번째 발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디지털 교수 학습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 현황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국정과제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의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자를 소개해드리면요. 고려대학교 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 공학 석사로 디지털 정보공학을 전공하셨고요.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 아이들이 투명하게 집행되는 회계 운영을 통해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K-에듀파인 전면 도입 및 운영을 통한 회계 투명성을 강화시키고 또 강원대학교 정보화 본부에 근무하시면서 수강 신청 시스템 및 방법, 스마트 출결 관리 서버 시스템 및 강의실 좌석 배치도 생성 방법으로 특허를 획득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2021년 6월부터 교육부 디지털 인프라 구축팀에 합류하셔서 디지털 교수 학습 통합 플랫폼 구축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정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주실 정보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정석 팀장님 발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육부에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팀을 맡고 있는 팀장 이정석입니다. 오늘 발표해드릴 내용은 디지털 교사 학습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 현황입니다. 발표 목표로는 추진 배경 및 목적, 두 번째로 분야별 추진 방향, 세 번째로 사용 방안 제시입니다. 먼저 배경 및 목적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수업 방식에 대해서 EBS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 영상을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한 등교 일정.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도 공교육은 지속되어야 하는데요. 뭐
처음이라서 좀 이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귀로 들어오는지 내스치기는 하는지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새로운 수업 방식을 기대하는 교사들도 늘고 있습니다. 변화가 요구되는 학교 교육 현장. 학생과 교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트워크 기반의 온라인 수업과 상호소통 기반의 오프라인 수업의 결합. 블렌디드 러닝이 주목받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을 해서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 비전으로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입니다. 국정 목표 네 번째 부분은 미래 분야입니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국민과의 약속 15번째입니다.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입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도 이 국정과제로서 디지털 교수 학습 통합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대 국정과제 세부과제입니다. 81번으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부분입니다. 디지털 인재란 디지털 세상을 즐기면서 디지털 도구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디지털 인재라고 저희들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제 목표와 기대 효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중에서도 주요 내용으로 5번째 디지털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부분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의 과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디지털 교수 학습 통합 플랫폼 구축이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부분에 있어서도 비전으로 포용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고 개정 중점으로 디지털 AI 교육 환경에 맞는 교수 학습 및 평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교수 학습 통합 플랫폼의 방향 부분입니다. 먼저 수업 준비를 할 때 지금까지는 시간표 정보라든지 학생 정보, 그다음에 과제 정보 등을 수기로 선생님이 별도로 입력을 했지만 이제 디지털 교수 학습 통합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나이스와 연동을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 개설 및 설계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개설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는 디지털 교수 학습 통합 유통 시스템을 통해서 관련 자료들을 적용 검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수업 방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통합학습창을 별도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학생평가 및 기록 부분에 있어서도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평가 작성 근거를 명확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나이스의 평가와 기록이 기록되는 형태로 되고 자동적으로 학교 생활 기록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저희의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의 목표 부분입니다. 첫째 부분에 있어서는 블렌디드 수업 통합 지원 체계 구현입니다. 이를 통해서 미래 교육을 준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지능형 AI 학습 분석 구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맞춤형 학습 격차를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민간의 우수한 에듀테크 기술과
콘텐츠, 서비스를 공공 콘텐츠와 함께 도입을 해서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 단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법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개선안을 도출해서 뒷받침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서비스 개념도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서비스 대상에 해당되는 교사, 학생 부분들은 나이스를 통해서 원패스 인증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걸 통해서 포탈에 들어오게 되고 포탈에 해당되는 자기 영역, 그러니까 교사홈, 학생홈, 학부모홈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수업을 받으려고 하는 교수 학습 지원 서비스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선생님들은 수업을 준비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평가를 하고 기록을 하는 이런 행태가 진행이 될 것이고 개인 스토리지에 자기가 활용을 하고자 하는 콘텐츠들을 저장,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에듀테크 업체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원하는 콘텐츠 부분들을 먼저 저희가 기술 표준을 제시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기술 개발을 하고 기술 개발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통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를 위해서 그동안에 뭐 여러 있다라든지 그다음에 이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그다음에 이 학습터 온라인 이 클래스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서비스 되는 것들을 통합을 해서 한 번의 로그인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교육청과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17개 시도교육청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의 어떤 특장점들을 시도의 특성에 맞게 진행을 하고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은 통합을 할 수 있는 것들은 통합을 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연계를 해서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 통합을 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편리하게 교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특장점 부분입니다. 최대 규모입니다. 사용자 부분에 있어서 최대 규모입니다. 전국 50만 교사, 600만 학생, 유치원으로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컨텐츠를 최다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무 학사 시스템과 회계 시스템을 연계하는 아마 세계 최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인재 육성을 미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정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분야별 추진 방향 부분입니다.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렌디드 수업 통합 지원 체계 구현 목표 부분입니다.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통합하고 연계를 함으로써 수업을 지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온라인 비대면 교육과 오프라인 대면 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디지털 환경을 제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디지털 원패스를 통해서 한 번의 로그인으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민간과 공공의 교육 서비스들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학급 개설의 자동화 및 현행화 부분입니다. 학급이나 과목, 시간표, 학생 등록 등이 자동적으로 현행화 될 것입니다. 그러면 통합 포털 구축 부분입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관리자가 자기가 원하는 부분으로 통합 포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속에서 에듀테크 콘텐츠 서비스 등을 활용을 하면서 양질의 수업 콘텐츠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학습 환경 구현 목표 부분입니다. 맞춤형 통합 학습창을 제공을 함으로써 여기에서 수업 설계도 하고 서비스나 콘텐츠들을 한 곳에 에드모를 통해서 서비스가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하상 수업도 지원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수업에 대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부분인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학생 부분에 있어서 학습 활동 이력이나 결과물들이 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저희가 목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치원으로부터 초등, 중등, 고등까지의 어떤 학습의 결과물들을 한 곳에서 개인 스토리지를 통해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포트폴리오도 학습 포트폴리오도 별도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객관화된 학생부 기록을 위한 기초 자료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이스와 연계를 해서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계적인 학습 이력 및 평가 관리를 하게 될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맞춤형 서비스, 또 그것을 통한 학생부 기록에 대한 기초 자료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연계 구현 목표 부분은 자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형 학생 목표 플랫폼 목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통합 학습창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진행된 학습 이력을 저장을 해서 저장된 것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 빅데이터 분석을 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AI를 통해서 학생 맞춤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컨텐츠와 선생님의 컨설팅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진행형 학습 플랫폼에 대한 이 학습 분석 목표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 수준, 그다음에 메소 교육청 수준, 마이크로 이 개인 수준에서 학습 분석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표도 수립을 하고 맞춤형으로 대시보드를 제공을 해서 아이가 학습을 한 내용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 학부모, 학생이 자기 이 수업을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학습 맵 부분도 저희가 모든 과목들을 제공을 해서 학습 맵을 통해서 개인화된 맞춤형 학습 지도가 가능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을 도와드리려고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유통 생태계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민간 에듀테크 이 기업들이 정말 지금 부분에 있어서는 디지털 세상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학교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에드모를 통해서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에서 원하는 에듀테크 서비스와 콘텐츠들이 학교로 들어와서 미래 교육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절차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에드모를 통해서 홍보 및 유통이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시도교육청에서 또는 캐리스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콘텐츠가 이 학습 툴을 통해서 이제 원격 교육을 서비스를 할 때 한 번에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몰림으로써 폭주를 하면서 트래픽이 폭주를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유기적으로 사용자 폭증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개 시도교육청, 그다음에 교육부, 그다음에 최다 사용자가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곳에서 하나의 모니터를 통해서 클라우드를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편리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방안 제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블렌디드 수업 학습 환경 이용 모습 부분에 있어서는 왼쪽에 학습 수업 환경이 이렇게 미래 학교 모습으로 최신의 이 PC라든지 태블릿을 통해서 구축이 될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미래에서 희망하는 양방향 수업, 모든별 수업, 자료 수업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시로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듀테크 활용 수업 자료 제작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학교에서 에듀테크 이 서비스나 컨텐츠를 구매를 하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음성 변환 도구를 구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목소리 부분을 선생님이 샘플로 녹음을 하게 되면 수업 자료 내용을 작성을 하게 되고, 그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음성 변환 도구를 이용해서 개인 저장소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학생들은 교사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콘텐츠를 활용한 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수업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이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는 2000년도에 나이스라는 교무 학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서비스를 해오고 있고, 오른쪽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 회계 부분에 대한 K 에듀파인이 있습니다. 에듀파인을 통해서 회계 서비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수 학습을 위한 디지털 교수 학습 통합 플랫폼을 저희가 설계를 해서 올 11월까지 ISMP를 진행을 하고, 내년에 구축을 하고 24년 3월 달부터 테스트를 6개월간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하게 되면 24년 9월에 첫 시스템을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인 15년 3월 달에 다시 2차적인 서비스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하면 로기는 나이스에서 교육과정이나 수업 시간표나 학생에 대한 정보는 나이스를 통해서 교사학습 통합 플랫폼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걸 활용을 해서 이 수업을 진행을 하기 위한 수업을 준비할 때 K 에듀파인을 통해서 컨텐츠에 대한 에듀테크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행태로 해서 이제 로긴으로부터 수업에 대한 마무리까지를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하는 완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한 디지털 교사 학습 통합 플랫폼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경청해 발표.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나 세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팀장님, 디지털 교수 학습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 현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트랙 세 번째 세션의 첫 번째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발표자 이어서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요. 구글 for Education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이사로 계시는 콜린 마슨 이사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사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실시간 접속이 어려우셔서 발표는 영상을 통해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AI 기술을 통한 교육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발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All right.
Hi there. My name is 네, Colin 안녕하십니까. Marson. 저는 콜린 and 말슨이라고 I look 합니다. after Google for 현재 Education 구글 for for the APAC 에듀케이션의 region. 아태 지역 Thank you so much 총괄이사로 for inviting 일하고 me to 있습니다. participate in this 오늘 event. 포럼에 초대해 주신 여러분 I was up in Korea 감사합니다. just a few 제가 weeks 몇 ago. 주 전에 It was 한국을 so 방문한 exciting 적이 to see the pace of 있었고요. change in education 한국에서 there. 많은 교육의 변화를 AI 볼 in 수 있어서 particular 상당히 is being 좋았습니다. embraced by the Korean AI가 education system 한국의 교육계에 at a 의해서 rate 많이 that I've 활용이 not 되고 witnessed 있었고 anywhere else in the 그 world. 변화를 받아들이는 That's 속도는 both 다른 in terms 국가에서 of 보지 못할 teaching students 수준이었습니다. about AI, 학생들에게 as well AI에 as 대해서 leveraging 가르칠 AI 뿐만 to 아니라 support learning. AI를 통해서 So today, 학습을 I'll share 지원하고 with you some 있었습니다. brief thoughts 오늘 on this 여러분들에게 topic, 이 주제에 대한 as well 말씀을 as 몇 가지 introduce 드리고자 you to 합니다. some of the related 그리고 work 오늘 we're doing at 여러분들에게 Google. 저희가 구글 for 에듀케이션에서 하고 있는 활동에 And I 대해서 hope to see 소개를 some of you in person 하겠습니다. when I come up to Korea 제가 next. 다음에 한국에 방문할 때 여러분들 직접 뵙기를 바랍니다. We do not grow when things are easy. We grow when we are faced with challenges. .เด็กก็เรียนที่ไหนก็ได้ ครูก็สอนที่ไหนก็ได้ เราเชื่อว่า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ของครูเราที่มีพร้อมกับเทคโนโลยีที่มาช่วยยกระดับการเรียนรู้สร้างนิยามใหม่ให้กับโรงเรียนของเรา School for me is a place for discovery. A second home. Sekolah bukan hanya tempat untuk mengejar ijazah, tetapi sekolah adalah tempat yang menyenangkan untuk mengembangkan potensi siswa. So, Google for Education 구글 for began with a mission. Education의 미션은 이렇습니다. 바로 교사와 학생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가르치고 배우고 협업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교사와 학생들이 이러한 툴을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학생과 교사를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은 교수와 학습 협업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교사가 학습을 바꾸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필요한 도구를 활용해서 교수 학습 환경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영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혁신적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툴을 제공을 하고요. 학생들이 어디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상관없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교실에서 학생들이나 교사 그리고 옵저버로서 미국 그리고 아시아, 유럽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은 교실에서 상당히 많은 창의성이 발휘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혁신을 얘기할 때에 일반적으로는 스타트업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글과 같은 큰 기술 기업을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모든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 혁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교수와 학습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여정이고요. 구글 for Education은 우리가 이러한 교실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수준의 혁신을 맞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포용적인 그리고 평등한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시아 언어를 배울 때에 제가 모든 글자를 하나씩 종이 사전으로 찾아봐야 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았지요. 오늘날 저희는 AI 기반의 도구를 쓸 수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단어도 학습하고 텍스트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AI는 티칭과 학습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화된 지원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랫동안 전력 컨설팅을 했는데요. 데이터를 좋아하고 저는 데이터 신봉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explore function in Google Sheets 구글 provides 시트에서 me that type of amazing 엑스포트 기능을 이용해서 풍부한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제한된 포뮬라나 아니면 데이터 패턴을 통해서 그래프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나 직장을 다닐 때 이런 기능이 있었다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요. 구글 시트를 통해서 이런 AI 도구를 통해서 교사들은 학생들이 있는 공간에서 학생을 만나고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레슨이나 과제를 더욱더 인터랙티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수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AI 기술을 통해서 학생들은 액티브한 내비게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to do this, 이를 가능하기 위해서 AI를 먼저 얘기해야 되고 머신러닝을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AI는 무언가를 스마트하게 만드는 과학이고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AI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을 통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서 유용한 인사이트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대규모 스케일로 이러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은 여러 가지 교육 도구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구글 양식으로 퀴즈를 만드는데요. 답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답보다 구글이 제시한 답이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글 맵이나 아니면 구글 검색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러한 AI를 또는 머신러닝을 많이 사용하는지 아마 인지하지 못하실 겁니다. AI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ai.google/principle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의 미션은 전 세계 정보를 조직화해서 이것이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고 유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구글 검색을 저는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관련된 인사이트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여러 가지 가능한 일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전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2011년 저희가 구글 브레인을 만들었는데요. 저희 연구팀에서 AI를 전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AI 기술은 예를 들어서 특이한 발화를 하는 학생이나 사람들이 더 빠르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구글 검색을 이용하면 또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 AI를 통해서 교육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저희가 앱을 만들었는데 AI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전 세계 학습자의 평등을 위한 것인데요. Read Along이라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젊은 학습자들이 읽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이고요. 또 앱을 통해서 재미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앱으로 된 독서 친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같이 듣고 소리내서 읽고 또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요. 아이들이 독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My name is Martha Lade. I am happily married to a wonderful husband and we live in the Solo area of Lagos State. 저는 컴퓨터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여성들과 소녀들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윌리엄스는 10살이 된 아이들을 두고 있습니다.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이지요. 그런데 윌리엄이 커면서 읽기를 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서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책을 읽어주고 학교도 바꾸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구글에서 여러 가지 한 이니셔티브가 있는데요. 저는 한 트윗을 보게 되었습니다. 웨비나가 있다는 소식이었고요. 온라인 안전에 대한 웨비나였습니다. 웨비나에서 리드얼롱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궁금하게 되었고 그것이 아이들의 독서 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웨비나 이후에 제가 앱을 설치를 했고요. 윌리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윌리엄이 앱을 좋아했고 여기 어시스턴트가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었고 3분 동안 독서하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90분 동안 독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윌리엄은
전에 펼쳐보지 않았던 책을 펼쳐서 읽고 있습니다. 이제 윌리엄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읽기를 잘 하기 때문이지요. 정말 독서를 좋아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이 앱이 상당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들이 원하는 속도로 읽기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We're so proud of the fact that Williams 윌리엄스 같은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2,000몇 명인데요. 이제 이 앱을 통해서 100만 개의 스토리를 읽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웹 버전을 론칭했습니다. 지금 베타 버전이기는 한데요. 아직까지는 한국어 버전은 저희가 만들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리드 얼롱은 영어를 제2 언어로 배우는 학생들에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오랫동안 맞춤화된 교육자료 활동을 통해서 학습 니즈를 충족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최근에 AI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리더롱에서 본 것 같은 컨셉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육 혁신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응형 학습 기술이라는 것은 바로 교사들을 통해 여러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한국에서 테스트 버전으로 툴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적응형 학습 기술을 활용한 걸로써 프랙티스 셋이라고 합니다. 지금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게 되는 새로운 기능인데요. 교사가 인터랙티브한 과제를 내고 학생들에게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어는 지원을 하지 못하는데요. 지금 조만간 로컬라이제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프랙티스 셋이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지금 학생이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에 학생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저도 수학 문제 푸는 게 어려웠는데요. 힌트를 얻거나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풀고 이를 통해서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테스트했던 교사 선생님께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것이 학습 그리고 보조 교구를 교실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1대1로 학생들에게 관심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내재적인 동기부여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글 매직이라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것이 학생들의 자신감 또 참여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과 같은 교사, 선생님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것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데요. 프랙티스 셋이나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을 해서 과거에 시간이 많이 걸렸던 피드백을 주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러닝 데이터, 학습 데이터를 교사들에게 바로 제공을 해줘서 다시 가르쳐야 하는지 아니면 학생들을 더 푸시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께서 잘하는 업무를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고 학습자와 공감을 하고 또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러한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마법이 이행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저희는 교육부나 교육위원회 그리고 유수의 대학들과 협력을 통해서 구글 포 에듀케이션의 툴이 학습과 교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와 함께 그리고 3개 학교와 진행을 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구글 포 에듀케이션 도구를 통해서 교사의 시간 효율성이 업무와 수업 모두에서 향상되어 있습니다. 학습 활동뿐만 아니라 수업 관리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결과를 보면 선생님들의 80%는 시간이 절약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효율성이 증대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그 도구가 교수법에 미치는 영향, 특히 이 질문을 했을 때 구글 솔루션을 이용을 했을 때의 교수법이나 수업 준비, 계획, 그리고 행정 업무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증대되었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하루에 1시간 정도 시간 절약이 되었다라고 응답을 해주신 교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시간은 학생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집에 가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학생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도구의 사용을 통해서 학생 참여도도 개선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면서 이제 학생들은 더 효과적으로 협업을 하고 또 수업에 더 많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생들 중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좀 부끄러워하는 소극적인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의 참여도도 증가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한국의 창원 하천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그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고 시골 학교다 보니까 6개 학년에 49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학교에는 소외계층이 많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이 하천 초등학교에서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활용해서 실제로 현지의 이러한 열악한 환경이 학업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교실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또 수업에서의 모든 활동을 구글 워크스페이스로 연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 학교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또 협업을 하는 문화를 만들었고 소외되는 학생이 없이 또 학생들의 소득 격차나 생활 환경 그리고 사교육 여부에 따라서 소외되지 않는 그러한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임승현 선생님께서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우수한 학습 문화가 만들어졌고 평가와 지원을 통해서 시간에 걸쳐서 학생들에 대한 좋은 포트폴리오가 쌓이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학생들의 참여도를 통해서 많은 또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마법을 부리고 싶습니다. Adaptive Learning이라는 이 QR코드를 통해서 10월 28일에 이루어지는 행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커스텀 엔지니어가 이끄는 그런 세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구글과 교육 기술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적용 기술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발전의 선도에 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는 자신들이 잘하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 활용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학습 여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대화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갈 때 여러분들을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영상으로 대신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또 댓글창을 통해서 이 발표에 대한 내용 또 코멘트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디지털 교수 학습 통합 플랫폼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번 이 구글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3번째 세션 마지막 발표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이 발표까지 들은 후에 여러분의 의견에 대한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사벌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신 김동준 연사님께서 발표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미래 교육을 시작하는 사람과 기술의 아우름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이어갈 네, 지금부터 발표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교수님. 네, 진행하고 계시죠? 네.
네, 지금 발표자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Looking forward to a chance in the learning platform for the all-in-one series라는 주제로 발표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스템 점검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럼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 소사벌초등학교에서 미래교육 초빙교사로 재직 중이신 김동준 선생님이십니다. 올인원 클래스를 향한 학습 플랫폼의 변화를 기대하며 라는 주제로 지금 발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네, 발표 준비가 되셨나요? 자, 그럼 바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준비가 되셨죠?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소사벌초등학교 교사 김동준입니다. 올인원 클래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저의 경험에 입각한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교육, 과거의 ICT 교육,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 소프트웨어 교육, 인공지능, 메타버스, 굉장히 많은 이 에듀테크 첨단 학습 환경과 관련된 개념들이 나오고 있죠. 사실 예전부터 쭉 진행을 해왔지만 왜 우리는 이런 많은 에듀테크나 첨단 학습 환경을 활용하도록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에 잡혀 있었을까요? 일단 저는 그 코로나라는 게 사실 엄청난 위기였죠. 멈출 뻔했던 교실, 중단될 뻔했던 교육,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떤 교육의 가능성도 찾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인프라 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인프라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인적 물품 인프라, 그리고 이제 시설, 환경,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한 물적 인프라, 이런 부분이 되겠죠. 역량이나 이런 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정말 위기라는 걸 실감을 했죠. 왜? 갑자기 초유의 계약 연기 상황, 엄청났습니다. 아니 어떡하지? 아이들을 계속 학교에 이렇게 오지 못하게 할 것인가? 아니야, 그래도 학교는 중단되어서는 안 돼. 이러다 보니까 나름의 학교에서 이렇게 구성원들이 많은 이 협의를 통해서 뭔가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꾸러미라고 해서 학생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서 배부하기도 했고, 혹은 학생들이 집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교육 자료를 또 탑재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계약을 해야 된다 해서 온라인 계약이 이루어졌죠. 이루어지면서 제일 걱정을 했던 것은 무엇이냐? 오프라인 때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눈맞춤을 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뭔가를 알리고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온라인 만남이 단절되다 보니까 과연 어디서 만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거기서 플랫폼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고 하면 왠지 종합적으로 학습 관리도 해야 되고 아이들의 활동 결과에 따라서 어떤 피드백도 주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겠지만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완성된 공간을 기대할 수는 없었죠. 그런 면에서 저는 그 e학습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초기에 좀 부족했지만 온라인의 공간을 만들어서 소통하려고 했다는 노력, 그것만큼은 정말 높이 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거 그 농산어촌 학생들의 이제 방과 후 이 교육 지원을 위해서 사이버 가정학습이라는 플랫폼으로 운영을 했을 겁니다. 요게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없어지지는 않고 그대로 좀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러다가 좀 많은 부분이 가벼워지면서 좀 다소 라이트한 그런 상태로 e학습터라는 플랫폼이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히 이 코로나 상황에 이 공공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학생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었죠. 물론 모든 학교가 이 공공 시스템을 활용했던 건 아니죠. 왜? 이른바 사기업 플랫폼들도 많이 있었고, 교육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려는 그런 모든 것들이 플랫폼이라는 개념으로 작동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플랫폼들이 있었지만 e학습터 혹은 이제 e학습터의 약간은 일방향적인 안내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쌍방향 상호 소통을 위해서 위두랑이라는 학습 커뮤니티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아이들에게 조금 더 수준 높은
양질의 동영상을 제공하려다 보니까 마땅히 동영상과 같은 그 고용량, 고화질의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은 또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또 이용을 하게 되었죠. 유튜브를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점점 더 발전을 해서 눈 맞춤하는 아이들을 온라인에서도 계속 그 관계를 이어가자 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진행이 되었죠. 교실의 모습이 좀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부정적이거나 불만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위해서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 부분은 좀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수준이 점점 높아져요. 단순히 강의식 위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기 시작하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도구들을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내용, 결과물, 학습 자료 이런 것들을 받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서비스. 그때 당시는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 그런 서비스들도 활용하기 시작하고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개념에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좀 교실은 아니지만 온라인 학습 자원을 이용한 그런 활동으로 수준 높은 교육적 체험을 줄 수 있는 콘텐츠,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소통하는 위두랑이라는 공간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학습 결과물도 누적해서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죠. 그런 부분도 좋지만 아이들도 상호 소통,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한다든지, 그리고 결과물을 탑재를 하고 다른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도구들이 있으면 훨씬 좋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패들렛이라든지 혹은 구글 젠보드, 그래서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작년까지 2년에 걸쳐서 어느 정도 그 안정에 들어가고 올해는 이제 교육 정상화를 위해 달리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학교 자체의 첨단 학습 환경에 대한 그런 그 기대라든지 혹은 변화도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실이라는 공간, 물론 공간 자체를 완전히 바꾸지는 못해요. 하지만 가용한 공간이 있다면 아이들이 이 첨단 학습 환경이나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공간 구축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간에서 전후면 혹은 측면 사물함을 배치를 해서 여러 가지 교구를 보관을 한다든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기를 수납하고, 그다음 교실에 현재 있는 스마트 TV, 스마트 TV의 이 크기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가독성이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이왕이면 대화면 스마트 TV 혹은 전자칠판, 여러 명이 동시에 터치를 할 수 있는 전자칠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기를 효율적으로 보여주고 미러링 시키고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전자교탁, 그런 것들도 들어올 수 있고, 단순히 그대로 앉아서만 수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업 목적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리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효율적인 책상과 걸상, 이런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공간이 조금 더 있다면은 메이커 공간, 뭔가 조작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생기면 훨씬 좋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이제 선생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역량 강화, 특히 이제 에듀테크 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경기도교육청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연수 과정이 있습니다.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기존의 연수가 다소 일방적이었다면 얘는 이제 구성원들이 모여서 우리가 목표라는 어떤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관해서 배우고, 그리고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고 발표하는, 그리고 또 나누는 그런 과정인데, 이 코로나 상황 이후에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한 이런 내용들에 관심을 갖는 그런 연수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물론 그 방역 상황에 따라서 밀집도를 조정해 가면서 했지만 그래도 온라인보다는 이제 대면 연수가 효과적인 건 맞죠. 물론 시간과 공간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식센터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에듀테크 전문 연수 시스템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로 그 어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에듀테크들을 활용해 왔느냐 한번 경험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학습터에도 이제 이런 자료들을 좀
다양하게 탑재를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겠죠. 위두랑을 통해서 게시도 하지만은 이제 아이들의 결과물도 볼 수 있고 아이들에게 적절한 피드백도 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일부 도구들 중에서는 뭐 스마트 클래스 워크시트라는 개념입니다.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입력할 수 있는 폼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거기에 입력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일치 여부를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평가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죠. 물론 아직까지는 그 고차원적 사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노력들이 점점 발전해 간다면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에 의한 그런 분석 피드백 제공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패들렛 그리고 띵크벨보드와 같은 쌍방향 소통의 서비스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받게 이렇게 보였는데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이 서비스들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10여 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해왔던 서비스예요. 하지만 이 코로나 상황 이후에 이 서비스는 선생님들에게 너무나 친숙해진 거예요. 네. 물론 제한점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역시 비용 문제라는 것. 그리고 일부 서비스는 외국 서비스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결제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구글에서 젠보드와 같이 이런 도구들도 실시간으로 아이들이 의견을 교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공공 시스템도 굉장히 업그레이드를 해가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개선점을 만들어 갔지만 이 사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개선을 하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띵크벨보드도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 맞춰서 굉장히 학생들이 접근하기 좋게 개선을 해서 지금까지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9월부터 들어오긴 했지만 있다라고 해서 교원 전용 커뮤니티 플랫폼, 그러니까 컨텐츠를 제작해서 탑재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가 그동안은 유튜브였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광고라든지 비교육적인 문제들, 네,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한 공교육 테두리 내에서의 플랫폼, 네,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구글 클래스룸이라든지 뭐 MS 그룹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학부모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는 클래스팅 하이클래스와 같은 그런 커뮤니티, 네. 그리고 각 출판사들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담아서 뭔가 좀 이 학교를 위해서, 학급을 위해서 제공하려고 스마트 스쿨, 스마트 클래스 개념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었죠. 네. 이런 것들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 나중에 뒷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많은 것을 담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을 위하고 학생들을 위한다는 마음이었겠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담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그다음 이제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메타버스가 나왔죠. 네. 메타버스는 사실 지금도 여전히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연령 이슈 문제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눈 맞춤을 하고 있는 교실에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적용해 하는 그런 의문, 이걸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공감대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스팟이라든지 게더타운, 네, 잽 이런 식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면서 좀 붐이 일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교실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뭐 인공지능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쉽게 인공지능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거리들이 많았어요. 뭐 오토드로우라든지 퀵드로우,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림으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티처블 머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지, 소리 이런 것들로 프로젝트를 또 실감을 하고 그다음 이제 디지털 교과서에서도 제공을 했지만 AR, VR과 같은 실감형 콘텐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네, 아이들이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이 교실의 한계를 벗어난 체험을 할 수 있었죠.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메타버스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체험을 새로운 공간에서 자신의 새로운 캐릭터로 해보는 그런 가상 체험을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대면 수업이 지금 활성화되면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메이커 교육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가 관리가 좀 잘 돼서 아이들에게 이런 경험을 계속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평가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하려는 움직임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습 결과물을 포트폴리오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토의 토론을 온라인에서도 진행을 하고 실시간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뭐 과거부터 해왔던 소크라티브, 뭐 멘티미터,
그리고 퀴즈앤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평가들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를 가져온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끝으로 우리 올인원 클래스, 통합 플랫폼에 대한 기대를 조금 담아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학교 현장에서 경험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일단 짧게 4가지입니다. 4가지. 첫 번째, 일단 계정 관리라고 하죠. 계정 관리. 학교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문제점. 선생님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를 모르겠어요. 네, 이런 문제들 굉장히 많죠. 왜 에듀테크가 교실 현장에서 그렇게 많은 그 무선 인프라 보급 기기가 보급됨에도 불구하고 빨리 활성화되지 않을까? 항상 이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일단 인프라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끊김이라든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대부분의 선생님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걱정을 하게 되죠. 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수업 진행에 방해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무시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는 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그 교육과정, 학생들의 성취 기준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연구를 하든 그건 선생님의 선택이겠죠. 하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이런 에듀테크 도구들 중에서 정말 문제가 없고 효율적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패스 아이디 뭐 이런 개념의 지금 내용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앞으로 학생들은 그렇죠. 계정 하나만 알게 되면 그 계정으로 모든 그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 있는 원패스 아이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주 필수적인 기능만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 네, 우리가 이제 공공학습 시스템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이 수업할 때 그 뭐 자신의 정보도 있겠지만 학습의 각종 이력들, 성적들 뭐 이런 자료들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데이터는 사실은 공공 데이터입니다. 공적인 영역의 데이터죠. 그래서 사기업의 플랫폼들이 좋긴 하지만은 이 공공의 영역 자료가 사기업에 이렇게 나가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공 영역 시스템의 이런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되 너무 많은 기능을 욕심을 내서 넣기보다는 진짜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패들렛, 띵커벨 보드, 구글 젠보드와 같은 상호 소통 도구의 기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기능들을 담아주면 좋겠죠. 네, 이런 기능들을 담아두고 그다음 학생들이 뭔가 이제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저작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해요. 그러면 정말 학생들이 쓰기 쉬운 저작 도구, 예를 들어 우리 사기업으로는 이제 미리 캔버스, 캔바 이런 것들 있죠. 뭐 웹툰 쪽으로는 투닝 뭐 이런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서비스들 같이 쉽고 간단하게 저작할 수 있는, 그리고 저작권에 위배를 받지 않는 그런 서비스를 또 담아주고, 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듣고 해주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셋째는 이제 시대적 흐름에 좀 맞는 UI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드래그 앤 드롭이 아주 일상화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여전히 공공 시스템들은 드래그 앤 드롭보다는 네, 여러 번의 클릭, 네, 그리고 뭐 저장 이런 기능들을 갖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자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컨텐츠건 메뉴건 구성을 할 수 있게 만든다면 보다 선생님들이 더 참여를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쉽게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너무 어려운 기능을 담으려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두 번의 연수만으로 제대로 습득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관두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일단 필요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선생님들이 파악을 해서 건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를 위해서? 선생님과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이런 의견들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요구를 해야 되겠죠. 네. 편리하게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아이들도 잘 쓸 수 있게끔. 네. 그리고 또 유용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그런 기능들보다 필요하고 네, 도움이 되는 그런 서비스로.
그래서 현장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교육부에서 차세대 이런 플랫폼들을 준비를 할 때는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적으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뭐든 선생님들의 요청,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개선하려는 의지 그런 것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끊임없는 지원 그래서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서 가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올인원 클래스로서의 디지털 플랫폼이 완성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에듀테크 활용 경험을 축적한 교사와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능을 탑재한 이 가칭이죠. K-에듀 통합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선생님 다양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일단 경기 소사벌초등학교에서 미래교육 초빙교사로 재직하고 계시는데 또 교육부 이학습터 디지털 교과서 지식센터 지원단으로 활동하시면서 학교 현장에 온오프라인 연계 에듀테크 수업 활용, 학생 참여 중심의 플랫폼 구축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좋은 내용 많이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세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약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소개를 빨리 해드려야 될 텐데 일단 응원의 메시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김동주 선생님 실제 고민과 경험을 현실감 있게 전달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멋진 강의 고맙습니다라는 실시간 응원의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콜리마슨 디렉터님 비록 이 실시간으로 참여는 못하셨지만 발표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이 보입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PPT와 멋진 강의 감사합니다. 이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이 그리고 인프잭님, INF잭님 적극적으로 많은 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질문부터 빨리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정석 팀장님이 첫 번째 발표해 주셨는데요.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 언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리고 이 교수학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교사의 시간과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도록 만드는 학생의 그 출석 결석 처리를 대신할 다른 자동 출결석 처리 프로그램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지문이라든지 홍채인식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은 23년도에 개발을 시작을 해서 24년도 3월 달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4년도 9월 2학기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25년 1학기부터 2차 개발을 통해서 이제 25년 3월이 되면 일단 개발은 완료를 하게 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출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발표를 드리면서 나이스하고 연계를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나이스 부분에 일단 기본적인 어떤 업무 부분이 교무 학사 행정에 관련된 업무를 나이스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출결을 일단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대면 수업에 대한 부분은 나이스를 통해서 출결을 진행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같이 블렌디드 러닝을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디지털 교사 학습 통합 플랫폼에서 출결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그것들이 하나로 오프, 온 모두가 다 수업을 진행을 하면 출결이 진행될 수 있는지를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디지털 교사 학습 통합 플랫폼이 구축이 돼서 서비스되는 24년도 2학기, 25년도 1학기가 되면 지금 질문을 주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네요. 한 2년? 네, 정말 2년, 3년 정도 내다보고 계시고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승희 님도 이런 의견 주셨어요.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이 오픈이 되면 더욱 다양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겠군요. 교육 현장이 급변하는 시대라 마치 큰 파도에 휩쓸리는 느낌도 있지만 함께 그 파도를 잘 타는 것이 역동적이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에듀테크를 활용한 이 교수 학습 자료
통합 플랫폼에서 학습 자료를 공유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능도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선생님들의 그러면서 니즈가 이제, 있습니다. 확실히. 학생들의 니즈와 교사들의 니즈가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죠. 에듀테크를 활용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한 부분들이 그렇죠. 더 많이 학생들한테 적합한 컨텐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텐츠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들 간에 공유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부분에 있어서는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커뮤니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부분은 선생님들이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좀 더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있어서는 유, 초, 중, 고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콘텐츠들을 공유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그 자료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부에서 선생님들의 이 교육 지원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시도와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동준 선생님 말씀에 너무 동의합니다.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은 집단적 자신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은 결국 교사와 학생이기 때문에 교사가 집단적으로 디지털 기반 수업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교육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아주 좋은 의견을 헬로 카봇 왕자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이어서 헬로 카봇 왕자님의 질문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올인원 클래스 구축을 위한 소사벌초의 시도와 내용이 다른 학교에 일반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확산해서 구축하는데 어떤 부분을 우선으로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항상 새로운 걸 이렇게 도입할 때는 이제 걱정하는 게 공감대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선생님들의 공감대를 얻는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교감 선생님도 지원을 해주시는 데다가 제가 학교에서 맡은 역할이 이제 교무부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과 아울러서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잘 또 따라 주셨고 가급적이면 가장 우리한테 적합한 방향으로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구성원들하고 얘기를 솔직하게 나눠서 정말 필요한 거 위주로만 준비를 하시면 되고, 거기에 관한 지원을 또 학교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좀 해주실 걸 좀 요청을 드려요. 우리 학교 아까 전에 중간중간 장면들 나온 것처럼 선생님들이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고해상도 웹캠이 필요해요. 음질 좋은 마이크가 필요해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는 마스크를 끼고 너무 수업을 하게 되니까 일부 선생님들은 목이 좀 힘들어요. 그러면은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한 수업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입장에서만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 선생님의 의견에도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학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이렇게 합의를 해 나가다 보면 한 단계씩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말할 기회 있습니까? 네, 말씀 첨언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교육부는 좀 전에 우리 김동준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교육부가 좀 더 선생님들의 말씀을 경청을 해달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동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대한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4가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정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계정을 넘나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번 디지털 원패스를 통해서 반드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필수 기능 부분은 당연히 교수 학습을 위한 기능 중심으로 정말 필요한 기능들만을 엄선해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UI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이 클릭하는 이런 행태가 아니라
드롭이라든지 그다음에 카피 앤 페이스트라든지 좀 편리한 UI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고요.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개인 저장소를 선생님은 한 100기가 정도, 학생들은 4기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교수 학습 활동을 한 결과물들을 개인 저장소에 저장을 해서 즉시 활용을 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팀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너무 든든하네요. 여러분의 그 의견에 정말 경청을 해주시고 깊이 공감하시면서 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시겠다고 현장에서 여러분께 약속을 했습니다. 예, 김이라는 아이디 쓰신 분도 원패스 아이디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빨리 적용되길 바랍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자, 저희가 역시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사실 두 번째 연사분께서 현장에 직접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발표를 못하셨지만 그래도 또 의견과 응원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일단 그래도 응원의 메시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콜린 마슨 디렉터님에 대한 발표 감사하다는 내용 해주셨고요. 또 포용적 평등한 학습 환경 구축을 위한 Google for Education 모토가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배움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교실을 만들어 보려는 교육자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렇게 감동적인 멘트 이미애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역시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번 세션도 너무나 좋은 내용 많이 공유하면서 따뜻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이 스튜디오에 함께 해주신 두 분께도 여러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세션 3이었습니다.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또 앞으로 교육 분야가 적용하고 나아가야 할 에듀텍의 방향성을 논의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세션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세션 넘어가기 전에 이제 저희가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이제 4죠. 세계는 하나로 이러닝으로 함께 이러닝 세계와 ODA라는 주제로 연사님들의 발표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Q&A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션 끝난 후에 10분 쉬었다가 기조 강연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